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러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식 챔피언 상담소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많이 쌓여 있으시죠? 그거 주말 동안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 많으실 텐데요. 다음 주까지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같은 시기에 추가 매수라던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그런 거 하시기 전에 확인을 한번 받고 어디서 추가 매수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을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지금 저희가 전화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해 드려 보도록 하고요. 1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부에서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 종목 채택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을 상담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샵 3989번으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유료 100원의 문자에 여러분들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 시기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막 급등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라왔을 때 막 추가 매수 해버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바닥을 안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매수를 막 하시는 분들이 더러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하기 전에 전화를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내 종목 이거 뭐 기다려도 답이 없다 생각을 해가지고 방치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도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이 안 되거나 여러분들이 모르는 저의 관점들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대응 전략을 잘 짜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종목 고민들을 끙끙 앓지 마시고 같이 풀어갈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제 뭐 해외가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주말 되면은 해외부터 보는 것이 가장 좋다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진짜 이제 해외가 의존성이 너무 높아졌어요. 우리나라 지수만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움직인다기보다는 해외의 움직임을 가지고 조금 따라가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죠.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지수가 조금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다우존스 지수는 윗꼬리를 좀 달면서 마무리가 되면서 0.12%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0.7% 정도 이렇게 하락을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장중에는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것은 장중에는 올라갔다가 빠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올라왔는데 하반기 좀 이렇게 장이 마감대가 되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면서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0.7% 빠지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S&P도 빠져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윗꼬리가 좀 달려 있는데요. 어제 엔비디아가 0.12% 정도 이렇게 좀 빠진 것 같긴 합니다.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어쨌든 조금 소폭 조정이 좀 들어간 것 같고요. 그 외의 기업들도 실적이 좀 잘 나왔다고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 기업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미국 지수가 조금 내려왔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지수도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에 긍정적인 어떤 방향성을 기대하기는 조금은 힘든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가르침을 드리다 보면은 이렇게 꼬리 없는 양봉이라고 합니다. 위쪽으로 쭉 올라왔는데 윗꼬리가 없죠. 그러니까 마무리까지 쭉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었다는 건데 이걸 분봉으로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쫙 끌어올리면서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죠. 보통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거나 윗꼬리가 없는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은 보통은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윗꼬리가 없는 양봉이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빠르면 바로 다음 날이고요. 느리면은 한 일주일 이내에 조정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죠. 이런 차트 모양은 우리가 바로 앞에 이런 차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게 여기도 보면은 꼬리 없는 양봉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조정이 빨리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그 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그냥 유심히 이렇게 보시다 보면 꼬리 없는 양봉 나오고 조정이 빨리 들어가는구나라고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것과 미국장이 조금 빠졌다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사실상 다음 주 월화 정도는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정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게 사실 이제 어제도 뭐 증시가 0.49% 정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올라온 종목 대비해서 내려간 종목이 많은가 어떤가를 확인해 보게 되면은 어제는 이제 올라간 종목이 이렇게 조금 더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580대 296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게 보통은 상승 대비해 가지고 하락 종목이 더 많은데 지수는 올라가는 경우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에 흔히 말하는 돈에 쏠림 현상 때문이죠.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또는 반도체 관련주 쪽으로만 이렇게 돈이 막 쏠려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이 아예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들도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요즘 이제 그런 현상들이 조금 풀려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바닥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기도 시작을 하고요. 다양한 테마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작년만 하더라도 굉장히 소외를 받았고 작년만 하더라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손절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식량 관련주도 아우 야 돈 잘 버는데 주가 진짜 안 간다 했는데 그런 기업들도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사서 물렸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지금은 조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죠. 물렸다고 생각해서 방치해놨었는데 지금 오히려 수익이 나는 구간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주도 돈은 잘 버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가지 했는데 슬슬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 중에서도 이거 지금 돈도 잘 벌고 또는 가능성이 있고 재료가 있는데 왜 내가 추가 매수를 안 했을까 하고 나중에 후회해야 되는 또 나중에 후회할 만한 종목들이 지금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장세를 우리가 개별 종목 테마 장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개별 종목들이 막 바닥에서 막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사실 방치해놓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금이 있다면 추가 매수하는 것이 좀 좋을 수 있고요. 가장 문제는 내 계좌에 한 종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뭐 적게는 5종목, 많게는 뭐 20종목, 30종목 이렇게 많이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 전화를 좀 많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종목 개수가 많은 만큼 많이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늘 강조하지만 내가 들고 있는 계좌 속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만 상담받는 것보다는 사실 여러 개를 다 같이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상담 횟수가 많아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했다고 해서 또 이제 뭐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 가지 다 상담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필요 없는 종목이라든가 필요한 종목들의 우선순위를 좀 정할 수 있을 겁니다. 추가 매수를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내가 손절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추가 매수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가 아예 가능성이 없는 종목인가들을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쉽다면 저희가 상담 방송을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저희가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02-2638-5985번으로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희는 강연을 다니죠. 이번 주 비가 온다고 하는데 저희가 강연 또 어디서 하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을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은 제가 수원과 광명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원에서 오늘이죠.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제가 오후 1시에 벨라 스위트 호텔 지하 1층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원 시청역 9번 출구로 나오시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이들 오셔가지고요. 오후 1시까지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일요일도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제가 광명으로 갈 텐데요. 요즘 저희가 일요일 강연은 11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차고 없으시도록 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은 오전 11시에 평생학습원이 있습니다. 광명에 있는 평생학습원 5층 배움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가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를 뚫고 오시는 분들께 그만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강의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충실하게 담아가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재밌게 배워가시길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계속 이제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02-2638-3985번으로 전화를 마구마구 주시면 되겠고요. 2부까지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11시까지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전화 주시고요. 바로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필에너지고요. 필 에너지고요. 매수가랑. 금액은 24,050원이고, 네. 비중은 7%요. 비중이 그렇게 많진 않아가지고 다행이긴 합니다. 일단 네. 그리고 매수가가 다른 이제 어떤 제가 상담을 할 때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하는 포인트들이 딱 있거든요. 올라왔을 네. 때 제일 꼭지점에 산단 말이에요. 근데 네. 지금 시청자님은 그렇게 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내려가는 도중에 사셨다라는 것이 조금 이렇게 장점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네.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 봤을 때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나쁜 점이 뭐냐면 이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 필에너지와 같은 이런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는 그냥 단점을 치명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필에너지와 같은 이런 상장주, 신규 상장주가 뭐 1년도 안 된 기업, 2년도 안 된 기업 이런 것들은요. 보호 예수 물량이라고 해서 상장하기 전에 들고 있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상장했을 때 주가가 막 올라와 있는데 팔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팔아내면은 주가가 폭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보호 예수 물량들을 막 잡아놓고 있는데 그게 주기적으로 6개월, 1년, 2년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량들이 나올 때마다 안 팔면 다행인데 그런 사람들이 안 팔면 다행인데 보통 상장 전과 상장 후의 주가 비교를 하게 되면요. 적게는 30배에서 많게는 막 200배, 300배까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상장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시청자님하고 저하고 필에너지라는 이런 상장 기업 상장되기 전에 시청자님하고 저하고 1억치를 투자해놨다라고 한다면 적게는 50억에서 많게는 300억까지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1억이요. 그럼 시청자님 그게 이제 보호예수 물량 6개월 지나서 1년이 지나서 팔아야 되는 타이밍 왔을 때 안 팔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수익 많이 났는데. 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필에너지를 이 상장되기 전에 들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필에너지가요 지금요 상장될 때 가격이 66,000원인데 지금 2만 원이에요라고 해봤자 그 사람들은 뭐 만 원에 들고 있던가 5,000원에 들고 있거나 3,000원에 들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2만 원이 이게 바닥이 아닌가요 싶지만 상장되기 전에 들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고가라는 거죠. 개념이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트를 봤을 때 멘토님 여기서 2만 원 이하로 안 빠지는 것 같고요. 16,000원 이하로 안 빠지는 것 같은데요. 해봤자 걔들은 수익이기 때문에 걔들이 팔아내면 주가는 계속 내려가게 되고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걔들이 다 팔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투자자들이 막 사기 시작하면은 그들이 샀던 자리에선 더 이상 안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게 또 바닥이 될 수 있는데 어디가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는 최소 보호예수 물량이 다 풀려 나오는 기간이 보통 한 3년 정도예요. 3년 정도가 지나면은 바닥이 겨우 잡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SK 바이오팜 같은 기업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상장된 지가 이제 거의 뭐 한 3년 정도가 되어 가고 있는 3년 좀 넘어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얘도 보시면은 상장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다 사가지고 물리고 여기가 또 바닥인 줄 알았다가 사가지고 물리고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다 샀다 물리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2, 3년 동안 계속 속출했다가 인자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미리 들어가가지고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 아주 험난한 과정을 같이 가야 될까요? 아니면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없을까요?
네, 어떻게 갈 생각하세요? 필요가 갈 아, 필요가 네. 없겠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 전문가들이 주식 전문가라든가 주식 방송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요. 신규 상장주는 웬만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사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고 신규 상장주를 사실 거라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지 장기로 본다면은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이 되는 거지 그 전까지는 그게 바닥이 어딘지 모르니까 3년 동안은 거의 물린다 보고 투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뭐 계속해서 방송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규 상장주를 산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 뭐 돈을 잃고 싶구나라고 이렇게 아예 대놓고 그냥 광고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매수하는 습관 자체는 내려와 있을 때 사는 건 좋은데 이런 습관을 가지고 조금 차트도 좀 오래됐고 그리고 최소 상장된 지 3년 이상 된 기업을 가지고 잘 판단하셔서 사셨다면은 뭐 수익을 내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겠죠. 일단 필에너지라고 하는 이 기업은 신규 상장주라는 게 제일 단점이고요.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네, 2차 전지 쪽이 지금 반등이 나갈 건가 하는 거는 이제 또 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에코프로가 2차 전지 대장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여기서 2차 전지 쪽이 반등이 나가려면 에코프로가 89,000원대, 88,000원대 여기서 반등이 나가줘야 됩니다. 대장이 빠지면은 우리가 부하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누가 뭐라 해도 지금 2차 전지 쪽에서는 대장이란 말이죠. 그럼 얘가 지금 주가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면은 삼성 SDI가 사실은 2차 전지 쪽으로는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는 대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지금 대장이다 보니까 얘가 지금 올라가지 못하면은 그냥 2차 전지는 다 같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제 필에너지 같은 경우도 삼성 SDI에 납품을 한다거나 삼성 SDI 지분이 14%나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이유는 에코프로한테 다 걸려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시청자님은 필에너지에 투자하신 게 아니라 에코프로를 바라보고 투자하신 꼴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갈까 안 나갈까는 저기가 지지가 안 되면 안 나갑니다. 아까 말했던 89,000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면 반등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얘도 뭐 급등이 나올 수 있겠죠. 만약에 에코프로가 89,000원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얘도 빠지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비해서 시청자님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바닥이 어딘지 모르다 보니까 계속 내려가 버릴 수 있거든요.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눌림목을 형성하고 매집이 돼서 다시 올라갈 수 있지만 얘는 지금 그게 어딘지 모른다는 단점을 갖고 있죠. 치명적이죠, 이거.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안 사는 게 1번이고 샀으면은 짧게 손절 라인 잡아가지고 아래쪽에 밀릴 때 손절한다 생각하고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이 2만 원짜리가 이번에 급등 나오기 전에 시작했던 초입부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서 약간 반등이 살짝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반등이 나간다면 뭐 2만 한 6, 7천 원쯤 이렇게 팔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되는데 2만 원이 무너진다면은 전략적으로 후퇴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손실이 좀 발생되겠지만 그건 샀기 네.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안 사야 됐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그건 이제 감안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나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요라고 한다면 3년 물릴 각오로 가져가신다면은 중간에 어디쯤에서 대응이 분명 가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냥 15,000원 무너질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3년은 일단 물릴 각오는 하셔야 된다라는 거. 손절하기 싫으면 3년 투자, 3년 투자하기 싫으면 손절이 맞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네, 그렇게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반등 나오면은 걱정할 거 없이 그냥 바로 2만 5, 6천원에서 수익 내고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1년 가까이 물려있는 수산중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2,700원에 비중이 40%입니다. 2,700원에 비중이 40%요? 네, 뭐 1년 넘게 물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뭐 일단 그거는 사실 뭐 당연지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산중공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알고 계세요? 예, 브레이크? 뭐 브레이크, 예, 네, 유압 뭐. 브레이크라든지 그 굴삭기라든가 우리 흔히 말하는 건설 중장비에 들어가는 뭐 부품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특수장비 사업 부문, 크레인, 유압 드릴 이런 쪽 만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카크레인 하고요. 예, 예. 뭐라고요? 예, 예. 그래서 특수 건설 쪽으로 이렇게 엮여 있는 기업인데 사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있어가지고 이 기업의 특성도 봐야 되지만 업황도 잘 봐야 돼요. 건설업이 요즘 좀 어떤 것 같아요?
건설업은 안 좋은데 또 조선업이 또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네. 뭐 그냥 여기 또 제가 조선에 일하는데 조선 쪽에 수산중공업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또 좀 쌤쌤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만약에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조선 쪽에 이렇게 종사한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조선 쪽에 일하는 분들하고 연락을 이렇게 좀 많이 하면 좋은데 그렇게 네. 연락이 안 닿다 보니까 오늘 그냥 연락됐다 생각하고 저하고 지인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조선업황 요즘 좀 어떻습니까? 실제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요즘? 일단 수주는 너무 많이 돼 있고 생산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네, 지금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네, 뭐 지금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네. 문제가 없을 거라는 판단. 문제가 없을 거다. 네. 그럼 답이 나왔네요. 사실 이게 저는 이제 주식 전문가지 조선업 전문가는 아니에요. 시청자님한테 이렇게 들은 거로 저도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조선업에 일하는 게 아닌데 제가 뭐 배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냥 저도 뉴스에 나오거나 뭐 증권사 리포트 나오거나 했을 때 뭐 수주가 잘 됐다 뭐 이런 걸 봤을 때 아 저게 저가 수준가 돈이 되는 수준가 안 되는 수준가 이런 거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게 뭐 돈이 되는 거 같고 10년 동안 끄떡없는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답은 나왔습니다. 일단 수산중공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특수 뭐 장비라든가 건설 장비 이런 쪽으로 엮여 있긴 하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뭐 건설업이나 그 조선업이나 이런 데도 엮여 있는 기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네네. 아까 말씀하신 거에 답은 나왔어요. 몇 년 정도 끄떡없다고요? 지금 현재는 뭐 수주는 3년이지만 예측은 한 10년 3년이지만 정도, 예, 10년 정도는 이제 다시 자, 괜찮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거기서 말을 잠깐 끊었는데 네. 답은 나와 있다는 거예요. 몇 년 투자해야 될까요? 3년요? 네,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지금 당장에 우리가 지금 수주가 됐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일선에 있는 분들이 일손 부족하고 지금 공급 딸리고 지금 죽겠어요. 이거 지금 많이 만들어가지고 많이 팔면 또 수주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할 것 같은데 힘든데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정말 잘 되고 있고 돈도 잘 벌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줘요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네. 네, 맞아요. 증시에서 이거 몰라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자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 전까지는 저도 그래도 뭐 저가 수주 받아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만 했거든요. 네. 아니 그 수주 많이 받았다 해봤자 그 뭐 싼 거 받아와가지고 무슨 뭐 마진이 남나? 안 남을 텐데 인건비 요즘 많이 올라갔고 인건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한국 인력은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외국인 필요할 건데 당연히 외국인도 잘 안 들어올라 할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던 과정이었는데 이런 과정과 이런 이미지 이런 인식들이 개선되려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네. 증시는 원래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에 조선업을 투자할 겁니까? 반도체 투자할 겁니까? 하면 전부 다 반도체 가지고 누가 조선업에 투자를 해요. 그러다 보니 시청자님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고 투자하셨다면 사실 3년 내지 10년을 바라보고 가져가신다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돈 벌려고 한다면 단타를 하는 게 맞지만 조선업에 일하시면 지금 본업에 열중을 하셔야지 무슨 주식에 열중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식은 재테크 개념으로 가져간다라는 생각이 맞는데 조선업 쪽으로 만약에 투자하실 거였으면 수산중공업보다 사실 다른 기업들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왜냐하면 적재에서 흑재로 돌아서는 기업들도 많고 지금 거의 10년 넘게 바닥을 기어다니다가 몇 년 최소 한 5년 이상 바닥을 기어다니다가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기업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선업에 일하신다면 사실 다른 업종을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아쉬움은 듭니다만은 어쨌든 이 종목을 들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통찰이라던가 나의 입장이라던가 나의 견해가 있다면은 저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라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조선업만 엮여 있는 게 아니라 건설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건설 쪽에 지금 업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 사실은 그런 업황이 안 좋을 때 얘가 조선업인데요. 아무리 내가 외쳐봤자 얘는 건설 쪽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야 건설업 지금 그거 분위기 별로다 투자하지 마 하니까 사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들고 있는 사람도 이게 조선업이기도 하지만 건설 쪽이기도 하네. 에이 야 건설업황 너무 안 좋으니까 손절해야지 하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주가가 점점 안 가고 밀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네. 그런 인식들이 좋아하실 때까지 시청자님이 기다려주는 게 투자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릴 의향이 없다면 들어가지 않았어야 될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하는데 그 강을 건너셨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잘못됨을 인정하고 손실이 좀 났지만 이거 손절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옮길까의 첫 번째 고민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그냥 시간을 한번 투자해 볼까라는 고민이 있는데 저는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정도의 확신이 있고 그 정도의 이렇게 보고 봤을 때 나의 그런 판단이 있다면은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3년에서 한 10년 바라보고 그러면은 충분히 주가 단기적인 변동성에 의해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하게 하기 시작한다면 사실 요 종목을 위로 올라오면 4,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멀리 봤을 때 수익률이 더 커질 수 있는 종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라보시는 쪽일지 아니면 단기 변동성을 즐길 쪽인지는 이제 시청자님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네, 이제 저는 이제 1년 가까이 물려 있지만 뭐 네. 이유야 그렇지만 네, 요즘 들어서 똥에 가서전이나 뭐 이래 고래 뭐 이야기하면서 거래량이 좀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요게 없던 거래량이 너무 오랜만에 들어와서 자, 이게 잠시 바닥이 제가 말을 끊을게요. 지금 상담 시간이 이제 있으니까요. 네네네네. 보면은 앞에 거래량 대비해서 지금 들어온 거래량이 좀 어떤 것 같아요? TV 보고 계세요 혹시? 네네네. 네, 어때요? 지금 앞에 거래량하고 뒤에 거래량 봤을 때? 작은 것 같아요. 예, 뭐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너무 내가 목이 말라 있다 보니까 지금 네. 물 한 방울 떨어졌는데 우와 지금 홍수 터졌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해. 장기 투자자들은요 마음이 굉장히 여유로워야 돼요. 아 예. 예, 작은 이런 미동에 난 이런 거 가지고 뭐 됐어 뭐 이런 걸 가지고 무슨 거래량이라 그래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내가 지금 물려가지고 고통받아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니까 이런 거래량이 눈에 보이는 건데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주식은 가다 보면 단기 변동성도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멀리 보고 가져가면 단기 변동성에 의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수익도 챙길 수 있겠지만 그게 지금 안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 정도 거래량이 지금 벌써 이렇게 화들짝 놀라시면 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장기 투자하실 거면은 3년 동안 어떤 미동이 있어가지고 수익 나는 구간까지 뭐 3,000원, 4,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개념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장기 투자하실 건지 아니면 단기 투자하실 건지 잘 생각하시고요. 단기 투자하실 거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동해 뭐 유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테마가 만들어져서 그쪽에 많이 세게 엮이진 않았지만 만약에 나중에 후에라도 좀 더 엮여가지고 뭐 2,500원, 3,000원까지 만약에 올라온다. 뭐 시초한테 크레임 만들어야 되는데 수산중공업이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막 급등이 나온다 이러면은 저는 그 단기 급등 때 빨리 팔아가지고 다른 조선업 쪽으로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드림텍이고요. 드림텍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9,200원에 5%요. 9,200원에 5%요? 네, 이거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바닥 지점인지 알고 잡았는데 바닥이 맞을지 해가지고 쌍바닥 그리는 줄 알고 그때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요. 일단 바닥이라는 건요. 저도 몰라요. 네네.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지 우리가 바닥인지 아닌지를 지금 당장에 이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바닥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죠. 만약에 바닥이다라고 표현을 할 것 같았으면은 이 드림텍이라는 기업은 저 아래쪽에 2,600원까지 코로나 때긴 했지만 어쨌든 2,600원까지 내려갔으니까 저기가 바닥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던 눌림목이라고 할 수 있는 2021년부터 만들어지고 있는 저점 라인 때 여기에 도달한 건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들어가 보는 거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대신에 여기서 안 빠진다는 보장은 당연히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빠져 내려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사실 드림텍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로 이렇게 많이 엮여 있잖아요. 그죠? 카메라 네네. 모듈이라든가 스마트폰 이런 쪽인데 이번에 7월에 또 뭐 나오는 거 알고 계세요? 삼성에서? 네, 갤럭시. 네, 맞습니다. 그 테마에 엮여가지고 얘가 조금 움직여준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엮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 뭐 사전 예약이라던가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폴드를 또 바꿀 예정인데 폴드 6가 이번 거 되게 이쁘던데요. 그래서 아마 판매량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진다면 내가 지금은 뭐 지수도 안 좋고 인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다 보니까 내려와 있지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들어간 거는요. 잘 선택하신 겁니다. 매수는 잘하셨고 비중도 만약에 50%였으면 큰일 났는데 5%면은 사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내가 손절해야 될까 아니면 밑으로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해야 될까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기업은 실적도 괜찮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스마트폰 재료가 아직까지 충분히 남아있는 기업이다 보니 저는 내려가더라도 걱정할 거 없이 그냥 7,500원까지 혹시나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더 사면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비중을 늘려버리면 되는 거지 이걸 무서워서 손절할 종목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500원까지 혹여나 밀린다면은 저는 그때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올라갈 때 이득 본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는 건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만약 여기서 그냥 반등 나온다면은 그냥 5% 비중으로 수익을 내면 되기 때문에 한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서 수익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M2N,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M2N N2N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500원에 40%요. 3,500원에 40%요? 네네. 그래요. 뭐 이거를 사신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아, 누가 좀 사라고 해서 샀는데 나 누가요? 이런 주식 처음 봐. 그냥 아는 사람이 사라고 해서 샀는데 그 아는 이런 사람이 뭔데 샀대요? 몰라 자기가 좋다고 그 사람이 뭐 사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냥 주식 좀 하고 주식 해가지고 돈 엄청 벌어가지고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자기가 좀 주식 한다고 자기가 아니고 그냥 시청자님이 봤을 때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사람 뭐 돈 많고 뭐 잘 나가고 방송하거나 뭐 이렇게 뭐 책을 쓰셨거나 뭐 그런 정도의 뭐 어떤 저력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니요 뭐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잘 되셨냐고요, 그분이. 그건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분이 좋다고 해서 샀다고 칩시다. 근데 그분에 대한 정보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잘 모르겠다 하면서 그거 덜컥 사버린 건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죠, 이건? 그분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시청자님이 사신 건가요? 제가 샀죠. 그러니까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인정하기 싫으시죠, 그죠? 네. 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인정 안 하면 앞으로 계속 돈 잃으실 거예요. 주식은 네. 결국 모든 건 다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시청자님 뭐 자녀가 있든지 친구가 있든지 형제 자매가 있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때 그 지인이라든가 형제 자매라든가 뭐 자녀가 지금 친구가 저기 따라가자가 따라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돈 뺏기고 막 난 두드려 맞고 왔어요. 그 왜 거기 따라갔는데 친구가 저기 좋다고 해서 따라갔어요 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물정 모른다고 생각을 하지. 야 그거 친구가 못됐네 이렇게 생각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시청자님이 잘못하신 거지 뭐 이걸 가지고 뭐 친구가 아는 사람이 사라고 했는데 뭐 이거 뭐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분도 시청자님이 망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추천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냥 시청자님이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추천했을 텐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이가 멀어진다면 그거는 너무 의미가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그분이 좋은 마음으로 추천했으니 그냥 고맙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나를 위해 주는구나 그 마음만 받으면 되는 거고 그걸 마음을 받아가지고 까가지고 나도 여기 들어가 버린 건 내 선택이니까 이제 그 이후에 물리거나 손실나고 있는 거 그 사람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좋은 거고요. M20라는 이 기업 자체는요 좋은 기업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샀는지 잘 모르겠고 왜 추천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사실 이제 뭐 철강 용기라든가 포장 용기 이런 것들 만들고 있는데 코로나 때 코로나19 관련주로 해가지고 급등이 나왔었어요. 철강 관련주가 무슨 코로나 쪽으로 엮이나 이 기업이 예전에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 이제는 뭐 명문제약을 산다 그리고 자회사 그린파이어 바이오가 코로나 치료제를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 이제 코로나 때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건데 아니 철강 용기 만들고 뭐 포장 용기 만드는 이런 기업이 갑자기 코로나 때 치료제 그 관련주로 급등이 나왔으니 요즘 코로나 끝났는데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간 게 이제 거품 빠져 있는 상태고 그럼 얘가 코로나 전을 주가를 보면 어땠는가 하면 그렇게까지 대단히 재밌어 보이는 종목도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부터요. 그러니까 사실 M20라는 이 기업을 사가지고 재미를 보시기에는 뭐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 버리고 좋다는 말만 듣고 산 나의 허영심, 나의 돈 욕심의 문제인 거지 절대로 그분의 잘못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지금 여기 아래쪽에서 자리를 잡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원래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내려가는 중이 아니라요. 그래서 원래 내려가는 중에서 샀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불러요. 이런 거는. 떨어지는 칼날 잡으셨으면 손 다칠 각오는 좀 해야 되겠죠.
되겠죠. 지금 계좌가 이렇게 닫히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조금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현상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여기서 바닥 쪽에서 거래량이 좀 더 많이 생겨나가면서 이제 하락세가 완만해진다면은 사실 이제 바닥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이제 1,500원대에서 3,000원대 약간 좀 폭넓은 사이 안에서 조금 바닥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네. 1,500원대에서 3,000원대 자리 잡으면은 만약에 그렇게 자리 잡는다고 가정을 했을 시 시청자님은 기다려가지고 본전에 빨리 탈출하고 나와가지고 그분에게는 좋은 경험해서 고마웠다. 그리고 다음에 추천할 게 있으면 알려줘. 판단 이제 앞으로 내가 다시 해보고 그때 내가 다시 해볼게라고 해서 관계를 좀 유지 잘 하세요. 네. 이거는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지금 당장 올라갈 만한 테마가 아직까지 보여지진 않는데 요즘 바닥주라고 하죠. 이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갑자기 이상급등 현상으로 갑자기 급등 나오거나 뭐 삼자배정 유상증자라던가 또는 개별 뭐 계약글 뭐 땄네 안 땄네 이런 이야기들로 급등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단기 급등 나온다면 걱정 없이 그냥 바로 본전 정리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 1,500원까지 밀렸다가 내려간다면은 1,500원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는 그 기업이 괜찮은 상태에서 내려간 건지 위험한 상태에서 내려간 건지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내려왔을 때 기업은 여전히 괜찮은 기업인지를 1,500원 내려왔을 때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은 회사가 나쁘진 않아요. 이 회사가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뭘 하는 회사예요?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전화 끊고 M2N이라는 회사 검색을 하시거나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이걸까지 제가 알려드릴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냥. 아시겠죠? 그러면 1,500원 가면 추가 매수를 할까요? 할지 안 할지는 내려왔을 때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을 한번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뭔가 좀 집중이 잘 안 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녹화 네. 방송을 한번 더 보세요. 지금 뭔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거의 다 해드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1,500원 내려왔을 때 괜찮은 기업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거는 그렇게까지 위험한 기업 같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네. 네, 어떤 게 저는 궁금하세요? DB 하이텍을 네. 보유하고 있고요. 네. 53,549원에 10%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급등을 했을 때 샀네요. 네. 네. 뭐 조정인 그러면 줄 알고 샀는데 계속 뭐라고요? 떨어져요. 올라갔다가 살짝 눌림목인 줄 알고 샀는데 계속 네, 떨어지네요. 알겠습니다. 뭐 올라갔을 때 사면 돈 잃으셔야죠.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주식시장에 진짜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싸게 사질 않았는데 어떻게 비싸게 팔 수 있으며 싸게 사질 않았는데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지금 4만 원 했을 때 가만히 계시다가 5만 5천 원 딱 올라왔을 때 사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돈을 버는 투자겠어요? 이게 당연히 돈을 잃는 투자지. 그러면 이제 여기 사놓고는 여기서 그냥 제발 좀 더 다시 한번 더 가줬으면 좋겠다. 나한테 제발 기회를 한번 더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비나이다 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거잖아요. 이거는 투자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냥 따라 들어갔다가 몰렸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런 네. 투자를 계속 하시게 되면 그냥 돈 잃는 것은 그냥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 주가는 내려왔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팔아내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 DB 네, 하이텍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지금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뭐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 관련주로 막 엮여 있다 보니까 요즘 반도체 관련주들이 막 이렇게 SK 하이닉스라든가 다른 기업들 좀 주춤한 상태에서 돌아가면서 약간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급등 나오고 있는 변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도체 네. 관련주들은 지금 이제 정확하게 어디가 고점이고 언제가 딱 고점이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고점 라인대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좀 있으면 해가 지겠다 정도는 알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 한 6시, 7시쯤 되면은 아직까지 나름 밝지만 해가 질 거라는 건 우리는 좀 직감을 하고 있잖아요. 몇 시, 네. 몇 분, 몇 초에 해가 딱 져가지고 까맣게 세상이 바뀔 겁니다. 이건 모르지만 그죠? 근데 대충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게 6시, 7시쯤 돼갖고 노을 지고 있으면은 좀 있으면 해가 지겠네라는 느낌은 누구나 받는단 말이에요.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죠? 네. 그런 거예요. 반도체가 지금을 그런 시기쯤에 왔어요. 조금 있으면 무너지겠네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쯤에 왔다고요. 작년 7, 8월이 에코프로라던가 2차전지 쪽이 제가 조금 있으면 2차전지 쪽은 개미 계좌들의 우리 개인 투자자들 계좌의 무덤이 될 겁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2차전지가 좋은데 뭐 갑자기 무너진다고? 쟤는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 같아라고 하는데 제가 고점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이기가 고점이 될 겁니다 했더니 다음 날 되니까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고점이라고 했는데 또 올라갔는데 에이 실력도 없어 이랬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지금 2차전지 다 어떻게 됐죠? 다 망가졌죠, 그죠? 빵이죠.
네, 맞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제가 보기엔 반도체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거나 조금 움직이거나 변동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조만간 지는 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조만간 마지막이구나. 지는 해인데 이거를 지금 급등 나왔다고 사셨으니 자칫 아직 잘못하면 많이 운이 오르질 없으면 않아서요. 운이 없으면은 그냥 여기가 고점이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 한 발 남았다 하는 상황이 나오면은 주가가 급등 나와가지고 탈출할 수 있게 되겠죠. 지금 이제 그 운에다가 지금 돈을 맡겨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투자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네, 일단 네, 이 네. 53,000원까지 잘하겠습니다. 급등 나와 있는 여기서 지금 2차전지가 아직까지 죽지는 않았거든요. SK하이닉스가 무너졌거나 하진 않았고 엔비디아도 네. 아직까지 빠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얘가 다시 N자 반등이라고 하죠. 한 번 정도 이렇게 더 튀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뭐 개별적인 이슈라든가 개별적인 호재 뉴스가 같이 나오면서 아마 급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다시 랠리를 펼쳐 나갈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끝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 멘토님 네. 추가 매수는 가능합니까? 최악의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을 끊고 싶었는데 하셨네요. 기억하시네요. 잘못 아니, 사셔놓고 하진 자꾸 물을 더 않았는데 붓는다는 여쭤보고 것은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 추가 매수를 하겠다는 것을 내가 일을 잘못 저질렀는데 일은 좀 더 키워도 됩니까? 라고 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 질문 안 하는 게 좋아요. 잘못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그죠? 네, 잘못된 네, 네. 만남을 했는데 뭘 자꾸 질질 끌고 가요. 그러니까 잘하겠습니다. 잘못된 만남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있는 비중으로 들고 가시면서 반등 나오면 54,000원, 5,000원, 뭐 6만 원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들고 와서 수익을 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네. 만약에 밀린다면은 사실 곧 고민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 옵니다. 갭을 메꾸고 때려 떨어졌을 때 45,000원짜리쯤에서 반등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45,000원짜리에서 네. 반등이 안 나오면 손절해야 돼요. 근데 추가 매수를 하면 손절 금액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아, 아직 방향이 찔지 내릴지 모르는. 그러니까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겠지만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면 추가 매수 생각 안 들지 않나요? 그래서 주식할 때는요. 양방향 모두 생각을 해야 되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건 안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양방향을 모두 생각을 하세요.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할까,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할까 이런 걸 생각하면은 지금 이제 중립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립을 잘 지키시기 바라고 네, 현재는 네, 네. 홀딩하시고 반등 나오면 5, 6만 원대 감사합니다. 팔아내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일정을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은 제가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1시에 수원으로 갈 겁니다. 수원에 있는 벨라 스위트 호텔 지하 1층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 즐겨주시고요.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제가 광명으로 갈 겁니다. 광명에 있는 평생학습원 5층 배움실에서 11시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은 오후 1시, 내일은 11시라는 점 기억하셔가지고 많이들 오셔서 오프라인 강연 재밌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계속 받고 있습니다. 02-2638-3985번으로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 저희가 계속 전화 받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지금 뭐 시간상 제가 지금 하게 되면은 적게 하면 한 2분, 많으면 3분 할 것 같은데 아마 그 이유는 2부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신다면은 일찍 전화 주셔야지 가능합니다. 뒤에 전화 주시면 저하고 상담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꼭 기억하셔가지고 일찍 전화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계속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한 분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조금 속도를 내보도록 합시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아, 여보세요. 한원 시스템.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6,070원. 네, 비중은요? 비중은 15%예요. 15%요.
네. 뭐 일단 지금은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서 뭐 걱정이 조금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대신에 이렇게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내려꽂고 있는 이런 종목은 보통 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떨어진 종목을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떨어지고 있는 중인 종목은 사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구별하기가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말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강의를 해드리진 않았기 때문이죠. 어떤 게 떨어지는 중이고 어떤 게 떨어지지 않는 중이다라는 걸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떨어지는 거 사라 해놓고 왜 떨어지는 거 사면 뭐라 하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죠. 그럼 그 가르쳐주고 뭐라 하지라고 하는데 그건 가르쳐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가르쳐주는데 진짜 뭐 한 2, 3주 걸립니다.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배워야 되는 내용이라서 단기간에 알기는 조금 힘들어요. 결국 한원 시스템은 어쨌든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아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아래쪽으로 조금 열려있는 곳은 4,000원이고요. 위쪽으로 반등 나온다면 6,500원에서 6,700원 또는 한 7,000원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는 4,000원, 위로는 7,000원 사이쯤에서 변동폭을 그리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셨으니까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좀 남들보다 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가져갔을 때 불리한 종목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도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자동차 부품 쪽으로 이렇게 엮여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자동차 판매량이라던가 부품 이런 쪽들은 지금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된다면 얘들도 주가 변동성이 생기면서 약반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저점이 되겠죠. 반등 시작하기 딱 직전이 저점이 될 것 같은데 그 시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조만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반등 나오게 되면은 6,000원에서 한 7,000원까지 반등 나갈 수 있는데 저는 그때 팔았다가 저점에 다시 들어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자 포인트, 투자 시기의 문제인 거지 기업을 잘못 잡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뜸을 들이다가 나중에 매수했어도 됐을 것을 지금 들어가서 고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뜸 들일 수 있도록 올라올 가능성은 있으니 그냥 추가 매수 없이 그냥 가져가셔가지고 반등 나가면은 6, 7,000원, 7,000원 좀 가깝게 매도하시길 바라겠고요. 한 6,500원쯤이면 매도하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하시길 바라고 내려갔을 때 4,500원이라든지 5,000원 이하에서 다시 매수 접근으로 들어가신다면 전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TYM이고요. TYM이고요. 7,050원에 20%. 7,050원에 20%요. 네. 네. 2년 넘었어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일단 왜 사신 거죠, 이걸? 이거 제가 이제 남편이 갑자기 가고 났는데 우울증 비슷할 때 우리 애가 네. 이거다 정신이라도 쏟아보라고 이제 처음 방송 보고 샀거든. 근데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농기구고 외국 수출도 하고 해서. 네. 주식을 안 하시다가 이제 하시기 시작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방송을 맹신한다는 건데요. 방송 보고 네. 부자 될 것 같았으면 대한민국에 아무도 힘든 사람 없습니다. 빈곤층이라는 게 절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방송 보고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특히나 모두가 싸게 사서 모두가 비싸게 팔려고 하는 싸움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전교 1등 자리를 놔두고 싸우고 있는 곳이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내가 좀 공부하고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남들도 노력을 안 한다면 내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남들도 그만큼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방송을 본다 하고 돈 벌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고 주식을 재미삼아 하실 거면은 사실 투자 금액을 한 100만 원대 이하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건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네. 솔직히 주식 해가지고 우울증 고친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주식 해가지고 우울증이 더 오는 경우는 있거나 더 이제 괴로워지거나 더 불안감이 증폭되거나 오히려 이제 진짜 우리 주식 시장이 코로나 세대라고 하거든요. 2021년에 코로나 때 이제 주식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때 이후로 정신과 상담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주식 관련 해가지고 상담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거의 한 3배 이상 늘었대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없는 병까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좀 잘못된 선택을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TYM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나쁘다라고 하긴 좀 그래요. 농기계 사업을 하고 있고 담배 필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코로나 때 뭐 이상하게 또 엮여가지고 또 급등이 나오고 이제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급등 나와서 뭐 무상증자한다, 액면 병합을 한다 해가지고 주가 급등시키려고 했지만 또 빠진 케이스입니다. 결국 이 종목은요. 저는 이 3,000원대에서 4,000원대쯤에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도 저기가 저점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업 실적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요. 3, 4,000원대까지 내려간다면 그때 또 추가 매수 기회가 나올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2년 동안 기다렸는데 앞으로 좀 더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3,000원 내지 4,000원 이 자리에서 자리 잡는 거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은 거래량이 좀 들어와야 돼요. 거래량이 네. 한 1,000만 주 가량 들어와줘야 될 것 같거든요. 이 기업으로는. 그래서 네네. 거래량을 이제 밑에 이렇게 차트 밑에 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적혀 있죠, 그죠? 네네. 그게 오늘 어제는 이제 6만 주로 마무리가 됐는데 6만 주는 안 돼요. 한 1,000만 네. 주가 나와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네, 그래서 한 1,0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터졌을 때 그때 이제 대응의 전략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더 연락 주신다 생각하고 이거는 냅둬놓고 잊어버리세요. 이거 가지고 불안해하시거나 조급해하시거나 하지 마시고 그냥 네네. 냅둬놓고 잊어버리시고 1,000만 주 됐을 때 문현진이가 전화 달라고 했으니까 022638에 39851 이거 저장해 놓으세요. 문현진 네네. TYM 1,000만 주 이렇게 해놨- 저장을 해 놓으세요. 해놨어요. 아시겠죠? 그럼 그렇게 해서 조금씩 모은다는 의미로 조금.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화 시키는 대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지금 상담 전화가 많이 밀려 있는데요. 제가 다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2부에서 또 다른 멘토님이죠. 또 멘토님이 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상담 계속 진행해 드릴 거니까요. 아쉬워하지 마시고 상담 전화 계속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오프라인 강연 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